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운 강원도 고성 산불. 지금은 큰 불은 12시간 만에 꺼졌고 잔불 정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한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다행히 큰 불은 완전히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불이라고 하는 큰 불길은 일단 12시간 만에 잡힌 상황이고요. 산림청은 오늘 아침 8시에 이 고성에 난 산불 작업의 주불 진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잔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고 개요를 짧게 짚어보면은 산불은 어젯밤 8시 10분쯤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산 비탈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이 주택에 있는 불이 이제 산등을 타면서 산불로 이제 번지게 됐고요. 그쪽에 있는 이제 그 산불 태풍급 강풍을 타고 이 산불이 확산하게 됐습니다. 이 산불 초기에는 초속 6m 안팎의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 밤이 되면서 이게 바람이 좀 세졌습니다. 네. 거의 3배 가까이 이게 바람이 좀 세지면서 이제 산불이 좀 커진 원인이 됐습니다. 일단 불이 완전히 진화가 돼야 피해 규모가 집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축구장 120개 정도 엄청난 그 분량의 산이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까지 인명 피해는 지금 접수된 게 없지만 재산 피해는 지금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 한 채가 탔고 그리고 우사 한 채가 탔고 총 지금 6채가 지금 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85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85헥타르면요, 8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한 120개 정도 되는 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도원리와 하기리 등의 주민 320여 명과 육군 22사단 장병 1,800여 명 등 총 2,200여 명이 인근 학교와 체육관으로 대피를 하게 됐고요. 사실 주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초등학교에 있는 주민들은 다 대피를 했다가 다시 다 집으로 복귀를 한 상황이고 군 장병들도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다른 대피 인원들도 순차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진화에도 상당한 인력과 그 장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서가 인력이 있으면은 대응 3단계라고 하는 게 내려졌었는데요. 대응 3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국에 있는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상황입니다. 예. 진화 헬기만 해서 38대가 투입이 됐고요. 총 5천여 명의 산불 인력이 진화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 반쯤에는 대응 1단계가 내려졌었고 1시간 뒤에는 대응 2단계, 그리고 오늘 새벽 0시 17분에는 최고 수위 대응인 대응 3단계가 내려졌는데요. 1단계는 해당 소방서의 전체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거고요. 2단계는 해당 지자체의 전체 인력, 3단계는 이 전국 차원의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5시 반에 이제 일출과 함께 헬기 38대를 띄웠습니다. 사실 밤에 헬기를 띄우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이제 헬기를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됐고요. 그 헬기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산불 현장으로 올라와서 이제 순차적으로 5개 조로 돼서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주불은 잡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변수, 2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람이고요. 하나는 두껍게 쌓인 낙엽입니다. 이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불티가 바람을 타고 수십 미터, 길게는 수백 미터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하굴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 셈인 거죠. 예. 다행히 오늘 아침 기상청 예보를 봤을 때는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이제 강풍특보는 좀 해제가 돼서 아직 살짝은 좀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강풍 바람이 오후에 다시 세게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산림당국도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두껍게 쌓인 낙엽입니다. 낙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불 헬기가 이게 공중에서 물을 뿌려도 이 밑에 있는 낙엽까지는 이게 물길이 스미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바람이 불게 되면은 다시 이게 작은 불씨가 다시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산불이 재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낙엽 같은 건 또 주의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불 정리까지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사실 이 산불 소식을
처음 들은 분은 덜컥 겁이 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서 고성과 여러 가지 지역,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이렇게 났었는데 이번에 산불이 난 곳도 지난해 산불이 난 곳과 거의 한 7km,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가까운 곳이어서 그때 피해를 입었던 분들도 이번에 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은 그 작년에 난 산불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제 그 동쪽으로는 좀 거주 지역과 펜션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주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지나 펜션, 뭐 거주 지역 등 상황도 이게 좀 산불이 다 꺼지게 되면은 피해 집계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4일에 이제 사흘 동안 이제 고성과 속초 이 5개 시군에서 이게 산불이 좀 크게 났었잖아요. 예. 그때는 2,800여 헥타르가 소실됐는데 뭐 이번 화재의 거의 30배가 넘는 규모죠. 그때는 이재민만 1,500여 명이 있었고요. 재산 피해만 1,290억 원이 났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이맘때쯤 되면은 뭐 강원도 지역에서 항상 이 산불이 나면서 피해가 굉장해지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많이 설명을 했듯이 양간지풍 영향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 양간지풍은 이 봄철에 이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온 건조하고 좀 풍속이 좀 빠른 게 특징인데요. 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고기압 왼쪽에 있는 고기압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쪽으로 바람이 타고 내려가면서 빠른 속도로 이게 바람이 불게 되고요. 네. 이 올라갔다가 저기압에서 내려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또 고온 건조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양간지풍은 이 강원도 영동 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양강직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예로부터 화풍, 그러니까 불을 몰고 오는 바람이라고 좀 불리고 하는데요. 네. 그 2004년 양양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산불이 이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좀 추정이 됐었고요. 네네. 지난해 4월 고성과 속초 이 산불, 큰 산불도 양간지풍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산불이 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뭐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등산객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풀리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이게 그동안 답답하셔서 많이 산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이 산에 오를 때 라이터나 가스버너 등 이 화기물을 절대 소지하지 말라고 좀 당부를 했고요. 네. 사실 이게 작은 담뱃불이 좀 바람을 타면은 큰 산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종우 산림청장은 이 봄철 산불 대책 기간이 5월 15일까지라면서 입산할 때 이런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좀 등산객들의 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호 기자와 함께 강원도 고성 산불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